여러분, 지금 한국 최고의 고교야구 대회 봉황기 대회가 열리고 있는 거 아시나요? 솔직히 저도 이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. 봉황기 대회 우승은 단순히 트로피 하나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. 전국 고교 야구의 정상에 학교 이름을 새기는 거잖아요. 선수 개인에게도 평생 따라다니는 경력이지만 학교 입장에서도 역사에 남을 만큼 엄청난 명예와 자부심이 걸린 중요한 대회입니다. 대회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이 대회에서 엄청난 활약을 한 하현승 선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. 하현승, 이 선수가 팀이 3점 차로 끌려가던 4회에 갑자기 구원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와서는 그대로 6이닝을 던지면서 상대 타선을 다 한 점도 내주지 않는 미친 활약으로 부산고의 8강을 이끌었습니다. 고교에서 6이닝 무실점, 이게 그렇게 대단할까요? 네, 그렇진 않죠. 그런데 이 선수가 왜 어마무시하냐면요. 지금부터 이 선수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잠시 흰수염고래 쇼핑몰 광고 좀 할게요. 저 오랜만에 오늘 혼밥을 좀 하려고 합니다. 양념갈비살, 양념갈비하고 버섯, 이거 다 먹을 리는 없고 송화버섯과 함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, 이 지글지글 이 소리가 들릴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양념갈비살이 유통기한이 1년이더라고요. 냉동실에 보관해 놓고 아이들이나 또 이렇게 저처럼 혼밥 하고 싶을 때 소고기를 먹는 것과 다름없는 이 송화버섯을 하현승, 이 선수는 현재 투수와 타자를 같이 하는 이도류 선수입니다. 고등학교 시절에 전국 최고의 선수들 중엔 이렇게 투타 겸업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승엽, 이대호, 추신수, 최정, 류현진, 윤성민까지 다들 고등학교 때는 투타 겸업으로 활약했었죠. 왜 이런 대선수들이 하나같이 고교 시절엔 투수와 타자를 같이 했을까요? 결국 재능이 한쪽에만 담기엔 너무 넘쳤기 때문이겠죠. 결국 이 선수들은 프로 무대에 가서는 둘 중 한 포지션을 선택했고 그렇게 한국 야구 레전드가 되었습니다. 이런 선수들의 공통점 뭘까요? 운동신경 자체가 남다르다는 겁니다. 하체 밸런스도 좋고 팔의 유연성과 파워도 갖췄고 거기다 영리함까지 있어야 하거든요. 그럼 하현승은 이 레전드 계보에서 어디쯤 서 있을까요? 지금 하현승도 떡잎부터가 남다릅니다. 키가 194cm에 몸무게 95kg. 일단 체격 자체가 역대급입니다. 이도류 중 최고죠. 그런데 이게 그냥 큰 키가 아니에요. 부모님 두 분 다 육상 국가대표 출신이거든요. 아버지는 높이뛰기, 어머니는 멀리뛰기 국가대표. 그러니까 타고난 운동 유전자 자체가 남다른 거죠. 어릴 때는 육상 선수로 시작했다가 야구로 종목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 순간부터 이미 남들과 출발선이 달랐던 겁니다. 높이 뛰는 유전자에 멀리 나가는 유전자까지 이 두 가지가 한 몸에 합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. 야구공을 던지고 치는데 이보다 좋은 조합이 또 있을까요? 이런 조건만 봐도 운동을 잘할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그 재능이 결국 야구로 향한 겁니다. 하현승은 어릴 때부터 마인드도 매우 성숙합니다. 승부욕도 강하고 미래를 스스로 그릴 줄 알고 가정교육도 잘 받은 듯한 모습이고요. 몸만 타고난 게 아니라 머리와 마음까지 갖췄다는 거죠. 그럼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확신이 있었길래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? 구속이 154km가 나오고 고1 때 15타자 연속 삼진 기록도 세우고 고3 때 평균 자책점이 0.45. 타자로서도 고3 때 23경기에서 3홈런을 쳤고 5할 타율이었다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타율이 내려가서 3할 9푼입니다. 실제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은 하현승이 타자로서 더 성공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뉴욕 양키스,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 구단 중 하나죠. 아무 선수한테나 눈길을 주는 구단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런 양키스가 하현승한테 계약금을 제시했는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30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40억 원이 넘습니다. 1999년 김병현 선수가 세웠던 한국인 역대 최고 계약금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예요. 스물도 안 된 고등학생한테 40억이라뇨. 도대체 얼마나 확신이 있어야 이 정도 금액이 나올까요? 그런데 하현승 이 40억을 거절해버립니다. 금액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. 팀이 싫어서도 아니었고요. 하현승한테는 이미 자기만의 명확한 로드맵이 있었던 겁니다.
메이저리그에 곧바로 도전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뭐 다 겪으면서 5년 어쩌면 그 이상을 뚫고 나가야 할 수도 있고, 김병현 선수처럼 뭐 급속도로 단 3개월 만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도 있겠죠. 근데 하현승은 그 길 대신 KBO를 선택한 겁니다. 양키스가 계약금을 계속 올리고 심지어 구단주가 직접 편지까지 썼는데도 하현승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. 그만큼 자기 확신이 확고했다는 거겠죠. 그런데 하현승이 이후에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는지 양키스 측에 답장을 하나 보냈다고 합니다. 7년 후에 포스팅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데려가 달라. 그때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싶다. 네. 양키스가 긍정적 답변을 했겠지만 지금이야 뭐 40억 50억이죠. 7년 뒤면 최소 500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키스는 매우 손해가 되겠죠. 아니 500억이 뭡니까? 이정우가 3년 전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때 키움 구단이 2천만 달러를 받았고 이정우의 계약금은 1억 1,300만 달러였습니다. 그러니까 2천억이 넘습니다. 양키스는 이 금액 이상을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. 하현승은 메이저리그에서 추신수의 길을 가는 대신 이정우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. 추신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. 그런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는데 그 기간이 최소 5년이었습니다. 하루 식대가 2만원의 루키 시절, 구단에서 제공되는 건 샌드위치 하나. 5년 뒤에 메이저리그에 갔더니 랍스터가 있는 화려한 뷔페. 추신수는 다시는 마이너리그로 가지 않는 게 목표였다고 했을 정도로 정말 힘든 시기였다고 했습니다. 반면에 이정우는 국내에서 먼저 7년 동안 KBO를 평정했습니다. 1인자로서 막내형이 되어 있었고, 그리고 팬들의 성원과 응원으로 야구하는 재미를 다 누리고 살고 메이저리그 진출 대형 계약으로 꿈꾸는 것 같다고 했던 이정우도 행복한 야구를 하고 있죠. 아니면 류현진의 길이라고 봐도 되겠죠.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서 최고로 성공한 선수라고 봐야죠. 같은 메이저리그 행위라고 해도 걸어간 길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. 그런데 의아한 건 하현승은 인터뷰에서 그의 꿈은 바로 추신수였다는 겁니다. 하현승이 오타니처럼 이도류가 될지 아니면 추신수처럼 타자가 될지 류현진처럼 투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현승의 목표가 추신수가 된 건 부상고 선배거든요. 네. 이번 봉황기 대회가 열리면서 하현승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. 하현승이 16강전에 출전했는데 상대는 청주고였습니다. 팀이 3대4로 끌려가던 4회에 세 번째 투수로 갑작스레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. 벤치에서도 어지간히 급했다는 뜻이겠죠. 그리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경기를 만들어버립니다. 6이닝 동안 안타 2개, 볼넷 2개만 내주면서 상대 타자들에게 단 한 점도 허용하지 않았고 탈삼진도 2자릿수로 채워 넣었습니다. 타석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. 4타수 1안타에 볼넷까지 얻어내면서 2차례나 출루했습니다. 투수로서도 타자로서도 자기 몫을 다 해낸 겁니다. 결국 부상고는 10대4로 승리하면서 8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그 중심엔 하현승이 있었습니다. 하현승은 이번 봉황기 대회에서는 타석에서는 힘을 내지 못했지만 커리어 타율은 5할에 가깝습니다. 투타 모두 되니까 양키스가 노리는 거죠. 양키스만 노렸겠습니까? 네. 근데 아쉽게도 하현승은 정작 이 대회 8강부터는 뛸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U18 아시아 선수권 대회 때문에 바로 오늘부터 대표팀에 소집됐거든요. 국가대표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국가대표를 거절하는 건 어렵죠. 왜 대회 스케줄을 그렇게 맞춰가지고. U18 아시아 선수권 대회. 궁금한데요. 하현승이 그리는 로드맵의 끝에 정말 메이저리그가 있을지, 그리고 언젠가 뉴 양키스와의 약속을 지키는 날이 올지 저도 정말 궁금해지네요. 사실 이런 선수가 어디 하현승 하나뿐일까요? 매년 이맘때가 되면 어디선가 또 이런 괴물 같은 재능이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. 최근 몇 년만 봐도 고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메이저리그 구단의 선택을 받은 선수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. 어떻게 보면 이런 척박한 땅에서 이 정도 인재가 계속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축복받은 나라라는 증거 아닐까요?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